살인자 주제에 망신이 웬 말이냐. 단 한마디. 오장미가 뱉은 이 한 문장에 채화영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뺨을 맞고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고 밀쳐냈습니다. 여긴 우리 할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다. 근데 여기서 내 뺨을 때려? 주제 파악 좀 해. 그 순간 오장미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갈아온 여자가 드디어 칼집에서 칼을 꺼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6회에서 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남자 리뷰입니다. 오늘은 MBC 일일 드라마 첫 번째 남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줄거리를 읊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 앞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갈등 구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뇌피셜 가설까지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지금 이 드라마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총 121부작으로 예정된 MBC 일일 드라마입니다. 85회면 전체의 약 71%를 달려온 셈이죠.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서현주 작가의 드라마는 60회 이후부터 여주인공의 복수가 본격화되고 후반 30%에서 악인들의 몰락이 줄줄이 시작되는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채화영 몰락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85회까지의 흐름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장미는 혼수 상태에 빠진 쌍둥이 동생 마서린을 대신해 드림그룹 마서린 행세를 하면서 채화영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채화영이 자신과 어머니 정숙희를 제거하려 했고 양아버지 오복기를 살해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오장미는 서린이의 가면을 쓴 채로 채화영의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려 온 거죠. 그 과정에서 채화영의 신복 이강혁, 그리고 채화영과 불륜 관계였던 강남봉, 채화영이 드림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마서린과 결혼시키려는 친아들 강준호까지 모두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채화영은 이미 75회에서 오장미가 가짜 마서린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잠깐 고구마 전개로 흘렀지만 오장미가 다시 채화영을 역이용하기 시작하면서 85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전면 충돌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채화영이 가짜 범인을 내세워 경찰서에서 풀려났고 오장미 앞에 뻔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 아직도 잊히지 않으시죠? 서린이 흉내내면서 뒤통수 치던 걸 모를까봐. 채화영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섬뜩했는지. 이미 모든 걸 알면서도 증거가 없으니 일단 비웃는 그 여자의 방식. 정말이지 오현경 씨의 연기는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오장미의 대답 역시 소름이었죠. 내 죄가 끝까지 덮어질 것 같아. 두 여자가 서로의 눈을 직시하며 던진 이 두 문장에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5회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채화영은 풀려났고 이강혁은 다시 그녀의 손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강준호는 자기 엄마가 살인자라는 증거를 눈앞에서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서린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강혁이 엿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86회에서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 잠시 후에 제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86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오장미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걸어온 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쌍둥이 동생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숙희는 채화영의 계략에 의해 오세진흥으로 퇴행했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오복길은 채화영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채화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오장미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복수. 그것도 완벽한 복수. 지금 오장미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85회까지의 흐름을 보면 오장미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화영이 자신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역이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 방영에서 오장미는 채화영에게 손찌검을 당한 뒤에도 바로 마 회장을 불러다가 오히려 채화영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맞대응이 아닙니다. 오장미가 이미 이 집에서의 권력 지도를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 회장이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채화영은 마 회장 앞에서는 아직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장미에게 지금 가장 큰 위협은 마서린의 의식회복 소식이 이강혁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서린이 깨어나면 오장미의 마서린 행세는 자연히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86회에서 오장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오장미에게는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서린이 깨어나기 전에 채화영의 범죄를 결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이미 염산월의 지분 1%를 손에 넣었고 강백호와 오태평이 측면에서 채화영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서린과 손을 잡는 것. 마서린이 깨어났을 때 오장미를 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함께 채화영의 맞설 동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마서린은 이미 오장미의 복수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협력했지만 자존심이 세고 드림그룹 손녀라는 정체성이 강한 마서린이 자신이 혼수 상태였던 시간 동안 오장미가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오장미가 85회를 통해 보여준 정서적 강인함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겁니다. 그녀는 지금 분노와 슬픔을 모두 연료로 삼아 달리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그 내면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 정숙희의 지능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강백호에 대한 감정을 채화영과의 전쟁 때문에 마음껏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상처의 핵심입니다. 86회에서 그 균열이 살짝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화영이라는 인물은 이 드라마에서 단순한 악역이 아닙니다. 서현주 작가는 악역을 쓸 때 단순히 나쁜 짓만 하는 인물로 그리지 않습니다. 채화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의 출발점은 욕망이었습니다. 배우 출신으로 드림그룹의 권력과 부를 원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쌍둥이 중 하나를 훔쳐다가 재벌가 손녀로 키우고 나머지 하나와 그 어미는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현경 씨가 채화영을 연기하면서 흥미롭게 덧붙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준호에 대한 모성입니다. 방치하고 파양 보냈던 아들 강준호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앞에 나타났을 때 채화영은 그 아이에게만큼은 진짜 엄마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훌륭하게 커줘서 고맙다라며 애절하게 말하는 채화영의 눈물은 연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진짜였습니다. 이 모성이 지금 채화영의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오장미는 이미 85회에서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만약 그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버리면 그것만이 너에게 가장 뼈아픈 복수가 되겠지. 오장미의 이내면 독백이 86회의 방향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채화영의 심리 상태는 공황 직전입니다. 가짜 범인을 내세워 경찰서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제 주변 인물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 회장은 오장미 편을 들고 있고 강남봉은 점점 채화영의 실체에 의혹을 품어가고 있으며 강준호는 채화영이 살인자라는 증거 영상을 이미 봤습니다. 이강혁조차 채화영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코너에 몰린 맹수가 제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86회에서 채화영은 마서린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정보를 이강혁을 통해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보를 채화영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그 선택이 이 드라마 후반부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서린을 다시 한번 제거하려 들 것인가 아니면 오장미를 먼저 손보려 들 것인가. 두 가지 다를 동시에 노릴 수도 있죠. 채화영은 그 정도로 냉혹한 여자니까요. 강백호라는 캐릭터는 처음에는 그냥 오장미를 좋아하는 훈훈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강백호는 점점 입체적인 인물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아버지 강남봉이 채화영과 불륜이었다는 사실, 그것도 모자라 채화영의 범행에 누명까지 씌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강백호의 채화영에 대한 감정은 복수에 가까운 분노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강백호의 가장 큰 딜레마는 오장미와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61회에서의 눈물의 재회, 그 이후 강백호는 오장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복수 전선에 동참해왔죠. 하지만 오장미는 복수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백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86회에서 강백호의 심리를 흔들 만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준호입니다. 강준호가 오장미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백호가 눈치챘고 질투심이 이미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강준호는 지금 엄마 채화영과 살인자라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강준호가 오장미에게 의지하려 든다면 강백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삼각관계의 긴장감이 86회에서 살짝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강백호의 현재 목적은 명확합니다. 채화영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 아버지 강남봉의 누명을 벗기는 것, 그리고 오장미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함께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강남봉이 또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강백호는 계속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를 꼽으라면 저는 강준호를 꼽겠습니다.
백혈병으로 파양당했던 아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아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 보니 그 어머니가 살인자였습니다. 강준호는 이미 최화영의 범행을 담은 증거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섰죠. 최화영이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해도 강준호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신고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복잡함이 86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강준호는 지금 최화영의 가장 취약한 급소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은 강준호를 드림그룹 상속의 도구로 쓰려 하지만 강준호 스스로는 그 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졌다 돌아온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최화영의 눈물에 아직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겨우 이렇게 살려고 날 버렸냐? 겨우 이런 꼴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경찰서에서 최화영을 만난 강준호의 이 대사.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이 감정선이 바로 강준호라는 캐릭터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최화영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엄마에게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86회에서 강준호의 선택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화영 편에 서느냐, 오장미 편에 서느냐.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채 방황하느냐. 저는 86회에서 강준호가 오장미에게 솔직하게 뭔가를 털어놓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서린이가 아니죠? 혹은 제 엄마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이런 식의 직접적인 물음이 나올 수 있어요. 마서린이 깨어납니다. 언제 깨어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실 마서린이 혼수 상태에 빠진 이후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하면서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서린의 빈자리를 채운 오장미 덕분에 최화영은 오히려 더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강혁이 마서린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엿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최화영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최화영은 즉각 행동에 들어갈 겁니다. 마서린이 깨어나면 오장미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서린이 최화영의 범죄 사실을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문제가 됩니다. 즉, 마서린의 회복 자체가 최화영에게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마서린은 어떤 심리 상태로 깨어날까요?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이미 최화영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오장미와 역할을 바꾸다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마서린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은 아마도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오장미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일 겁니다. 마서린은 그 빚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이 두 쌍둥이 자매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86회에서 마서린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진 않더라도 희미하게 눈을 뜨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하는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삽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이강혁이 최화영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거의 동시에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강혁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회색지대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최화영의 신복으로 시작했지만 최화영이 불리해질수록 이강혁의 심리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화영을 경찰서에서 빼내기 위해 가짜 범인을 세운 것도 이강혁이었지만 그 이면에 이강혁 자신의 셈법이 있다는 걸 시청자들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강혁이 계속 최화영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나중에 공범이 되어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걸 이강혁 본인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강혁은 강백호의 뒤를 밟다가 강백호가 오장미에게 마서린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이 정보를 이강혁이 최화영에게 곧장 전달할까요? 아니면 잠시 손에 쥐고 있을까요? 만약 이강혁이 이 정보를 최화영에게 바로 주지 않는다면 그건 이강혁이 이미 최화영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에 이 정보를 꺼내 최화영과 협상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죠. 이강혁이 회색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오느냐가 86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86회에서 실제로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과 드라마 전개 패턴 분석을 합친 이야기이니까 완전히 맞을 수는 없지만 서현주 작가의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꽤 근접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이 장면은 거의 필수로 나올 겁니다. 강백호가 마서린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을 오장미에게 했고 이강혁이 이를 엿들었습니다. 이강혁이 이 정보를 가지고 최화영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화영의 반응입니다. 최화영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86회 전체의 긴장감이 결정됩니다. 제 예측으로는 최화영이 즉각 이강혁에게 마서린의 병원 문제를 처리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서린이 깨어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오태평이 마서린의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태평은 단순한 오복길의 아들이 아니라 오장미의 든든한 우군이고 강백호와도 절친입니다. 이강혁이 마서린의 병원으로 접근하려 할 때 오태평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충돌이 86회에 삽입된다면 상당히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마 회장 이효정은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에 대한 의혹을 서서히 키워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장미를 손찌검한 채화영에게 마 회장이 격분해서 너 지금 미친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한 어른의 꾸중이 아닙니다. 마 회장 입장에서는 손녀 마서린이라고 알고 있는 오장미를 때린 며느리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화영이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마서린과 강준호를 결혼시키려 한다는 구도가 이미 마 회장에게도 수상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 회장은 드림그룹을 건설한 창업주 집안 사람입니다. 드림그룹이 채화영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냥 볼 마 회장이 아닙니다. 86회에서 마 회장이 채화영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채화영이 또 어떤 무리수를 두었을 때 마 회장이 당신 도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직접적인 의심을 표출한다면 채화영은 드림그룹 내에서도 완전히 고립되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의 범행 증거 영상을 봤습니다. 이 사실이 강준호의 내면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86회에서 강준호는 그 충격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강준호와 오장미의 관계입니다. 강준호는 이미 오장미 마서린인 척하는 에게 감정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본능이라고 고백했고 오장미를 위해 스팀 화상을 대신 맞기도 했죠. 이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채화영의 범행을 알아버린 강준호는 오장미가 채화영의 희생자라는 사실까지 연결지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 엄마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사람도 죽였다. 이 진실을 강준호가 오장미에게 직접 확인하려는 장면이 86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 그 안에서 강준호의 흔들리는 눈빛과 오장미의 냉정하면서도 연민 어린 눈빛이 교차하는 장면, 이게 86회의 감정선의 핵심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강준호가 이 대화 끝에 당신 편을 들겠다. 내 엄마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한다면 이것은 채화영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 됩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야말로 채화영의 가장 아픈 급소를 찌르는 것이니까요. 진홍주 김민설과 염산월 김선혜. 이 두 인물은 채화영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하수인들이었지만 각자의 속셈이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진홍주는 강백호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강백호가 진홍주를 활용해 채화영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을 때 진홍주는 강백호와 같이 일하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이 순진함이 진홍주를 결국 채화영과의 선을 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염산월은 이미 오장미에게 지분 1%를 빼앗겼습니다. 강백호와 오태평의 투자 유인 작전에 걸려서 전액을 투자했다가 그 지분이 오장미에게 넘어간 상황이죠. 염산월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분노는 채화영에게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는 분노가 염산월을 채화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86회에서 진홍주나 염산월 둘 중 하나가 채화영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장면까지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균열의 조짐은 분명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 진홍주가 채화영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내심 따르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 연기, 염산월이 채화영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예전과 다른 냉기가 느껴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86회의 복선으로 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시청자들이 종종 놓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바로 오장미의 어머니 정숙희 정소영입니다. 정숙희는 현재 오세진흥으로 퇴행한 상태입니다. 채화영의 계략에 의해 그렇게 된 거죠. 오장미가 이 복수전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패턴상 이 시점쯤이면 정숙희가 간간히 기억의 파편을 되찾는 장면들이 삽입되곤 합니다. 마서린을 처음 마주쳤을 때 장미 아니다. 장미 흉내 낸다라며 덥석 마서린의 손을 잡은 정숙희의 행동, 이건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정숙희의 내면 어딘가에 두 쌍둥이 딸을 기억하는 무의식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86회에서 정숙희가 오장미와 함께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정숙희가 갑작스럽게 오래전 기억의 일부를 되살리는 장면이 삽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화영의 이름을 들었을 때 눈빛이 달라진다든가 드림그룹과 관련된 장소에서 갑자기 공황 반응을 보인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이런 장면은 단순히 정서적 감동을 주는 것 이상으로 나중에 정숙희의 증언이 채화영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복선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뇌피셜 가설 시간입니다. 서현주 작가의 전작 패턴과 현재 드라마의 구조를 분석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전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일일 드라마 좀 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서린이 깨어나면 오장미와 갈등을 빚는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걱정이죠. 자신이 혼수 상태였던 동안 쌍둥이 언니가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난 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전개를 예상합니다. 마서린은 프라이드가 강하고 고집스러운 캐릭터이긴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 채화영에게 상처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서린은 채화영의 범행을 녹음 파일로 보관할 만큼 이미 채화영에게 등을 돌렸었고 자신의 진짜 어머니 정숙희를 만나고 싶어서 오장미와 역할을 바꿨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경험이 마서린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세상드림그룹 손녀 채화영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모두 채화영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 허탈감과 분노가 마서린을 결국 오장미의 손을 잡는 쪽으로 이끌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마서린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 정숙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희를 만나는 순간 마서린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이 장면이 드라마에서 가장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이고 동시에 마서린이 오장미와 채화영에 대한 복수를 함께 도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두 쌍둥이 자매가 힘을 합쳐 채화영에게 맞서는 장면 이건 이 드라마가 반드시 보여줘야 할 장면이고 아마 후반부의 가장 강력한 사이다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의 살인 증거를 봤을 때 그 충격은 단순히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강준호 입장에서 채화영은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시 찾아준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복잡한 감정의 층위 위에 살인자라는 사실이 덮이는 거죠. 이 경험은 강준호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도피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어서 자리를 피하는 것. 다른 하나는 결단 채화영을 법 앞에 세우는데 자신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서현주 작가 드라마의 패턴을 보면 악역의 측근이나 가족이 후반부에 악역을 배신하고 주인공 편에 서는 전개가 거의 공식처럼 나옵니다. 강준호가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강남봉과 강준호의 관계입니다. 강남봉은 채화영의 불륜 상대였고 오복길 사망 사건에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강준호는 그 강남봉의 입양 아들이고요. 강준호가 채화영의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강남봉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두 부자가 함께 채화영에게 등을 돌리는 강렬한 장면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앞에서 싸운다면 강준호와 강남봉은 채화영의 진영 안에서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드라마 초반에 나왔다가 해외에서 실종된 인물 마동석 김영필. 오장미와 마서린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이 해외에서 실종된 사이에 채화영이 마서린을 유괴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마동석이 실종된 것이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채화영 혹은 다른 누군가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 이것이 아직 드라마에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뇌피셜은 이겁니다. 마동석이 후반부 어느 시점에 살아서 귀환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왜 실종됐는지의 진실을 알고 채화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쥔 채로 나타납니다. 마동석의 귀환은 드라마 전체의 판을 뒤집는 가장 큰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드림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돌아왔을 때 채화영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계획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 회장이 살아있는 손자를 만나는 순간 채화영에게는 더 이상 드림그룹에서의 입지가 없어지는 거죠. 86회에서 마동석의 귀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마동석의 존재를 암시하는 장면 예를 들어 해외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라든가 마 회장이 마동석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암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선이 깔리기 시작한다면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강남봉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채화영과 불륜을 저질렀고 채화영의 범행에 눈을 감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화영에게 누명을 쓰고 아들 강백호에게 실망을 준 아버지이기도 하죠. 강남봉이 채화영의 실체를 완전히 직면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순간 강남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화영에게 당신 정말 나빴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남봉이 자신이 알고 있던 채화영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 혹은 오장미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남봉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들 강백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내 한영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86회에서 강남봉이 강백호와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강남봉이 채화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하는 전개가 나온다면 이는 채화영을 향한 포위망이 더욱 촘촘해진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설입니다. 다소 감성적인 예측이지만 서현주 작가의 전작들을 보면 악역의 최후는 단순한 법적 단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화영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아들 강준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버렸다가 다시 찾아온 아들. 그 아들이 자신에게 겨우 이런 꼴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라고 말했을 때 채화영이 흘린 눈물, 그게 이 인물의 인간적인 본질입니다. 채화영의 최후는 모든 것을 잃은 뒤 강준호가 등을 돌리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 강준호가 채화영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장면. 엄마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채화영에게는 어떤 판결보다 더 무겁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오장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수의 완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는 내면 독백이 나온다면 이 드라마는 정말 잘 마무리되는 겁니다. 채화영은 이미 오장미가 마서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도 채화영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아직 공개적으로 나는 오장미야, 나는 채화영이야 식으로 완전히 전면전을 선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86회에서 이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에게 더 이상 마서린 행세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제 오장미로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직접 선언하는 장면, 이게 나온다면 86회는 역대 최강의 사이다 회차가 될 겁니다. 그 선언 뒤에 채화영의 얼굴에 스치는 공포. 그 표정을 오현경 씨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볼거리입니다. 마서린이 의식을 회복하는 장면, 저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출될 것 같다고 봅니다. 병원 침대에서 희미하게 눈을 뜨는 마서린. 그 옆에 지키고 있는 오태평. 오태평은 오복길의 아들이고 오장미의 양오빠입니다. 마서린과 이전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인물은 아니지만 오장미의 복수를 돕는 과정에서 마서린과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마서린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오태평이 있다면 마서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묻겠죠. 그 장면에서 오태평이 마서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고 마서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86회 후반부의 감정적 클라이맥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강준호와 강백호는 채화영이 강남봉과 불륜 사이에서 낳은 강준호를 강남봉이 입양했다는 복잡한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형제이면서 동시에 오장미를 놓고 경쟁자 구도에 놓인 두 사람. 86회에서 이 두 사람이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아마도 강준호가 채화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강백호에게 털어놓거나 오장미에 대한 감정을 서로 확인하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내 여자야? 강준호가 강백호에게 직접 묻는다면 강백호가 그래라고 대답하는 순간, 강준호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짧게 표정을 굳히는 순간, 이 장면 하나가 두 캐릭터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전선 한가운데에서도 오장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 정숙희입니다. 86회에서 오장미가 정숙희와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정숙희가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오장미를 바라보면서 장미야, 오늘도 밥 먹었어? 라고 묻는다면, 오장미가 그 말에 눈물을 꾹 참으면서 웃는다면, 이 장면이 나온다면 저는 진심으로 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로 돌아간 세상에서도 그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이 오장미의 복수의 진짜 이유를 시청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주로 채화영이 무너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86회에서 채화영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악역은 코너에 몰릴수록 더 위험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채화영이 86회에서 구사할 수 있는 카드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서린 병원 접근 시도. 마서린의 의식회복 소식을 듣는 순간 채화영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마서린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병원에 이강혁이나 진홍주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이 시도가 오태평 혹은 오장미와 강백호에 의해 저지된다면 채화영의 분노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오장미의 신분 폭로. 채화영이 마 회장이나 드림그룹 관계자들 앞에서 이 여자는 마서린이 아니라 가짜다라고 공개적으로 폭로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문제는 오장미가 마서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 채화영이 왜 마서린을 유괴했는지, 진짜 마서린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폭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채화영은 이 칼날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이 카드를 꺼내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공범 포섭.
이강혁, 진홍주, 염산월 등 기존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한 채화영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충성스러운 카드입니다. 86회에서 채화영이 새로운 누군가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가 될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드림그룹 내부 또는 외부에서 채화영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연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전. 강준호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눈물과 애원으로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 너마저 나를 버리면 난 정말 끝이야 라는 식의 감정 공세. 강준호가 이 공세에 흔들리는 장면이 단 한 컷이라도 나온다면 시청자들의 답답함은 폭발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이 강준호의 갈등을 더욱 깊이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화영의 반격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나오느냐에 따라 86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오장미의 복수가 쾌감을 주는 만큼 채화영의 역습이 있어야 긴장감이 살아있는 드라마가 되는 거니까요. 잠깐 드라마 분석을 내려놓고 이 드라마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표면적으로는 복수극입니다. 하지만 오장미의 복수가 단순히 채화영 나쁜 년 혼내주자가 아니라는 걸 이 드라마는 계속 보여줍니다. 오장미의 복수는 어머니 정숙희의 빼앗긴 삶을 되찾는 것, 양아버지 오복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동생 마서린과 함께 자신들의 진짜 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있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욕망의 끝에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드림그룹의 권력도 잠깐이었고 아들의 사랑도 얻지 못했으며 진짜 인간관계 하나 없이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욕망이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채화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이 드라마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서현주 작가의 드라마에서 복수는 항상 쌍방통행입니다. 복수를 하는 쪽도 다치지만 복수를 당하는 쪽도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집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채화영이 자기 손으로 쌓은 모래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 그 붕괴의 현장에 오장미가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이 드라마가 복수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86회는 바로 그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회차입니다. 첫 번째 균열들이 하나씩 선명해지고 채화영의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가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채화영이 어떤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길 원하시나요? 법정? 아니면 강준호의 등 돌림? 마 회장의 공개적 퇴출?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방식?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남겨주세요. 가장 창의적인 예측을 하신 분께 제가 하트를 열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해왔는데 86회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강혁이 마서린의 의식회복 소식을 채화영에게 전달하는 장면. 이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86회 후반의 긴장감이 결정됩니다. 둘째, 채화영의 반격 시도. 코너에 몰린 채화영이 어떤 무리수를 두는가. 마서린 병원 접근 시도, 오장미 신분 폭로 시도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셋째, 강준호의 선택. 채화영과의 감정적 결별이 본격화되는가, 아니면 아직 한 번 더 흔들리는가. 넷째, 마서린의 의식회복 신호. 드라마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장면. 마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드라마의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오장미의 다음 복수 카드. 채화영을 향한 오장미의 다음 한 수가 무엇인지. 지분 1%에 이어 어떤 방식으로 채화영의 기반을 더 흔들 것인가. 여섯째, 마 회장과 채화영의 갈등 심화. 마 회장이 채화영에 대한 의혹을 더욱 구체화하는가. 이 6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보신다면 86회를 훨씬 더 깊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남자 86회 예측 리뷰 어떠셨나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채화영처럼 완벽하게 계산된 악인도 결국은 계산하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 그게 이강혁의 배신일 수도, 강준호의 등 돌림일 수도, 마서린의 각성일 수도, 오장미의 한방일 수도 있습니다. 86회가 그 무너짐의 첫 번째 도미노를 건드리는 회차가 될 것 같다는 느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이 드라마에서 가장 궁금한 게 채화영의 몰락이 아닙니다. 오장미가 모든 복수를 끝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궁금합니다. 복수를 완성한 여자의 얼굴은 어떨까요? 안도일까요? 허탈함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눈물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강백호가 옆에서 오장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마서린이 완전히 깨어나 오장미와 나란히 서는 그날, 정숙희가 진짜 딸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을 향해 이 드라마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86회는 그날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과연 86회에서 채화영의 왕국에 진짜 균열이 생길 것인가,
아니면 채화영이 다시 한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인가? 방영 후에 여러분의 리뷰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뇌피셜이 저보다 훨씬 더 창의적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드라마 리뷰 영상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 방영 후 정식 리뷰도 빠르게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남자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